주식회사 SPID의 엔지니어 사업부의 이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로봇 제어 시스템 기계류 기능 안전이란 주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철도, 자동차, 각종 도메인의 전기, 전자, 각종 기계류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한 표준에서는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여러분 각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SPID는 ASPICE, CMMI 같은 프로세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철도, 자동차, 반도체, 자동화 각 도메인의 기능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각종 솔루션과 도구를 제공해주는 토탈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목차는요, 먼저는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랑 또 스탠다드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요. 스탠다드라고 하면 주로 ISO 규격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ISO 규격으로는 ISO 13849, 12100, 또 로봇 쪽에 10228, 1020218,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쪽에 15066이랑 전기전자 쪽 1650, 16508로 이제 주제를 꾸며봤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및 스탠다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기계류 이 기능 안전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요, 로봇, 그리고 로봇 제어 시스템, 또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제어 시스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로 이루어진 기계, 공합, 유화 시스템을 포함한 일반 기계 시스템에도 제가 소개해드릴 안전 표준이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일반 전기전자 시스템도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 스탠다드로는 먼저 ISO 13849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기계 안전, 제어 시스템 안전 관련한 부품에 대한 안전입니다. 크게 1, 2가 되어 있고 1은 설계에 대한 것이고 2는 그에 따른 검증에 대한 표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들이 이 제품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데 그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를 위한 표준이 ISO 12100이 되겠습니다. 위에 13849와 12100은 앞으로 소개해드릴 로봇이든 각종 전기전자 시스템, 기계 시스템이든 전체의 프로세서를 뼈대가 되는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봇에 특화된 안전 스탠다드로는 ISO 10218이 있고요. 여기에는 1, 2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쪽에 또 2018이라고 말단 장치 스테이션에 관한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에 관한 15066 그리고 전기전자 일반 안전에 관한 61508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ISO 13849 기계 안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제어 시스템 및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표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계라면은 각종 유압 장치, 기계 장치, 공합 장치, 전기 전자 장치가 있겠죠. 그것을 모두 망라한 표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동화 라인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도 되고요. 아니면 전기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각종 기계 시스템도 이 13845가 안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Safety Related Part of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SRP/C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해서 13849는 안전에 대한 표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퍼포먼스 레벨, PL, 약자로 PL이라고 합니다. PL 등급은 이 표현 보는 것처럼 A, B, C, D, E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 E 등급이 가장 안전성이 높은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들으시는 분 중에 자동차 기능 안전인 ISO 26161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A실 CD에 대한 수준이 이 13849 퍼포먼스 레벨 가장 높은 E 등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IC 61508의 CL3에 해당하는 고장률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100피트 미만인데 피트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구승 퍼 아워로서 단위 시간당 10억 개 중에 하나가 고장날 순간 고장률을 말하는 거죠. 자, 13849의 이 설계에 대한 안전원칙의 목차로는 먼저 설계 고려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능, 그 다음에 범주와 MTTF, DC, CCF의 관계, 결항 고려사항, 제외사항, 검증, 보전, 기술 문서와 사용자 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849의 전체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우리 기계류, 우리 제어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 먼저는 그 시스템의 한계를 결정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추정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항목이 전체 위험성 감소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험성 감소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방면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설계에 대한 대책이고, 또 하나는 방호 설비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사용 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얘기 들은 이 세 가지 관점이 오늘 소개하는 안전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안전성 분석이 끝나면 이 제품이 요구되는 퍼포먼스 레벨을 결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제품의 범주라고 해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수명인 FTTF, 그리고 그 고장을 얼마나 커버하는지 다이거노스틱 커버리지라고 해갖고 진단 범위를 가지고 제품이 얼마나 안전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보호 조치, 프로텍티브 메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본질적 안전 설계 조치라고 하는 거는요,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안전 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는 제품의 동작 특성이라든가 중요한 제어 포인트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죠. 주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전 조치로는 방호 조치입니다. 이거는 설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펜스나 아니면은 접근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그러한 이제 위험 사항을 작업자나 운전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 전달하는 사용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머전시 램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또는 이제 사용자 매뉴얼의 어떠한 안전 표시나 아니면은 안전에 관련된 표지판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품이 요구하는 그 안전의 그 수준, 퍼포먼스 레벨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13849에서는 위험성 그래프라는 것을 통해서 도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는
그 제품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다치는가, 그 심각도의 경중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프리퀀시, 빈도를 가지고 그걸 구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품에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 probability는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아까 얘기 드린 퍼포먼스 레벨 A에서 E까지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의 퍼포먼스 레벨이 결정됐을 때 그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제품의 아키텍처 수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까 앞에서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카테고리라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입력과 로직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이러한 시스템은 범주 B와 1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이러한 모듈들을 고장을 모니터링해서 외부로 알려주는 이러한 형태는 범주 2가 되겠습니다. 더 안전을 이제 구축하고자 전체적인 입력, 로직, 아웃풋을 이중화하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장 상위 레벨의 범주 카테고리 3나 4라고 해당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전의 주요 파라미터 아까 수명 얘기 드렸죠. MTTF라고 하는데 Mean Time to Failure라고 하는데요. 이 수명이 또 얼마가 되느냐, 10년, 30년, 100년에 따라 또 상중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 기능에 따른 고장을 얼마나 커버하는지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 진단 범위에 따라 또 상중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키텍처가 모니터링 정도 하는 2레벨이고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가 중 정도가 되고 수명인 FTTF가 중 정도 되면 이 제품은 퍼포먼스 레벨 C를 만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참조된 표를 통해 퍼포먼스 레벨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849-1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2에 대한 얘기인데요. 2는 앞에서 1에서 설계한 것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검증은 1에서 제시한 안전기능이 정말로 달성이 되는지, 그리고 범주가 정말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퍼포먼스 레벨이 달성하는지를 보는데요. 여기서는 관련된 분석과 시험으로서 이와 같이 검증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의 목차는 검증 과정, 분석에 의한 검증, 시험에 의한 검증, 요구사항 규격 검증, 안전기능 검증, 수준 및 범주 기능 검증, 환경 요구사항 검증, 유지관리 검증, 그 다음에 기술문서 사용정보 검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검증 과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시면 먼저 검증을 하려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분석을 먼저 실시하죠. 분석이 충분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통과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범주에 따른 그러한 수준이 만족했는지 보고 안전기능을 시험하고 관련 결과를 기록하고 모든 안전기능이 검증되었으면 끝마치게 되는데요. 분석과 시험에서는 주로 이 안전기능과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그 범주 그리고 수명, 공통원인 고장, 그 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각종 결함들이 방어가 되는지 검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13849는 이 요구하는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범주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문서 수준이 틀립니다. 이를테면 아까 범주의 B에서 1, 2, 3, 4는 모든 기본 안전 원칙에 대한 문서가 필요로 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 진단 범위,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에 대한 근거 문서는 카테고리 B와 1에서는 요구하지 않고요.
2, 3, 4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각종 범주에 따른 어떤 문서들이 요구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또 이 검증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계류의 검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기계 유압, 전기, 공압 시스템까지 그 검증에 사용되는 그 안전 원칙과 그 검증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기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기계가 적합한 재료와 적절한 제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공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공압 시스템이 환경 조건에 견딜 수 있는지 또 적절한 온도 범위에 있는지 이러한 안전 원칙을 또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건 그 하나의 예시고요. 이 관련한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유압 시스템인 경우는 그 제품의 치수가 과잉인지 강화된 오프 힘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포지티브 기계적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그 안전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은 이를테면 동력 차단 원칙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과도 억제, 노이즈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의 판단 기준과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종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로 지키는지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13849 표준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제품의 안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ISO 12100 기계 안전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앞서 얘기한 그 프로세스 중에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위험성 평가 감소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계에 관련된 기계, 설계, 사용, 사건, 사고 및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이 부족한 어떤 제품이나 개발자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목록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목차로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안전기능, 위험성 감소, 거기에 대한 문서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성이라고 하면은 이 harm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카테고리와 상세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계적 위험원, 전기적 위험원, 열에 의한 위험원, 소음, 진동, 방사선, 재료물질, 인체공학적, 또 환경,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복합적 위험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여러분 보시면 기계적 위험 요인은 가속이 되거나 감속이 되거나 어떤 부품이 뾰족하거나 절단이 되거나 낙하하거나 고압이 되거나 회전이 되거나 이러한 것이 근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압착이 되거나 절단이 되거나 말리거나 충격이 되거나 전단이 되거나 질식이 되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각종 아까 말한 카테고리 방면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제품이 그런 위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12100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자, 이것도 앞에와 같이 어떤 제품의 한계를 결정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서 추정하고 위험성을 결정하는 이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성 제거를 위해 앞에서 얘기 드린 세 가지 방면, 본질전 안전 설계 조치, 그 다음에 본질전 안전 설계 조치, 방어 조치, 사용 정보의 단계로서 위험을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와 본질적 안전 설계 조치, 방어 조치 사용 정보를 통해 이렇게 위험성의 수준을 감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드린 13849랑 12100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뼈대가 되는 프로세서가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로봇에 적용한 것이 앞으로 소개해드릴 10228이랑 20218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을 협동 로봇에 적용된 또 표준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한 특화된 안전 규격에 대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ISO 10218입니다. 이것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인데요. 산업용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 자체, 머니플레이터로 이루어진 로봇 자체와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이 로봇을 티칭하는 도구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소에 이제 로봇이 설치되고 있는데, 로봇으로 인한 사실은 많은 사고와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죠. 통계적으로도 한 해에 많은 또 인명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꼭 필요합니다. 자, 로봇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제어를 통해서 다목적 머니플레이터로 이루어진 3축 이상의 프로그램 가능한 시스템을 말하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요 머니플레이터랑 교시 상자도 포함하고 어떤 로봇은 손으로 핸드 가이드하는 그런 로봇도 있죠. 협동 로봇도 이 산업용 로봇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위험성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설계 요구사항과 보호수단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증과 사용 정보, 지침서나 표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표준에서는 로봇에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들을 친절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로봇의 전원 재가동이 동작을 유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에 의한 보호되지 않는 위험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는 방법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축적된 위험 에너지의 통제된 방출을 위한 수단이 로봇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검증할 때 여기 보시면 B와 E와 G는 하라는 거죠. B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제 검증, 실제 시험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그 기능과 그 제품의 회로 및 설계에 대한 문서 같은 걸 검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G는 사양 및 사용 정보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요구사항마다 검증 방법을 좀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0218-2에서는 이제 앞에서 1은 로봇 시스템에 대한 건데, 이것이 이제 로봇이 이제 확대되어서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에 같이 연동되는 센서라든가 주변 장치를 전체적인 통합에 대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한 단위가 이와 같이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안전에 제시하고 있냐면, 이것도 위험도 평가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대책, 검증, 사용정보 형태로 표준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제가 1018을 간략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 특히 로봇 끝단의 말단 장치와 로봇이 사용되는 앞단의 작업 테이블을 이적 제대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을 세부적으로 한 게 ISO 2021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20218은 로봇의 말단 장치에 대한 건데 특히 1은요. 이와 같이 로봇 말단 장치에 대한 안전이죠. 말단 장치 대표적으로 이렇게 짚는 그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많이 사용되죠. 용접하는 용접 이런 말단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특히 안전이 주의되겠죠. 이것이 잘못 동작하거나 아니면 사용 오퍼레이터에게 접촉이 된다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목차로는 위험성 평가, 안전 요구 사항, 그다음에 검증, 사용 정보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20218-2는 이적 제대라고 로봇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작업대와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 작업대를 매뉴얼 로드 언로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션도 작업자가 함부로 접촉을 하다간 특히 이 구조물에 상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목차는 먼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설계를 하고 사용 정보를 하는 그러한 순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로봇에 대한 표준으로는 특히 요즘 많이 이제 필요가 소요되고 있죠. 각종 라인에서 사람이랑 같이 협업하는 15066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특히 로봇이랑 사람이랑 협동으로 작업을 하니까 로봇이 잘못 팔을 탁 움직이면 바로 사람이 상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욱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표준 앞에서 얘기 드린 10218-1이랑 2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한 보충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모든 공간이 사람과 협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랑 협업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특화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협동 작업 영역이라고 해갖고 콜래버러티브 워크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요에 대한 제어가 중요하겠죠. 제한과 제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제시하냐면 산업용 협동 로봇 설계에 대한 내용과 작업 설계,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 정보에 대한 형태로 스탠다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많은 스탠다드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IC 61508이라 해갖고, 이거는 순수한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에 대한 안전 사항이죠.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장에 있는 자동화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 PLC, 각종 전자 장비, 더 이제 들어가서는 반도체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안전 표준이 되겠습니다. 61508 전체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7가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실 결정, 가이드와 기술 개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 1, 2, 3 파트가 제품에 직접 적용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C 61508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컨셉이라고 해갖고 제품에 대한 기능과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원 분석을 하고 전체 안전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다섯 번째로 전체 안전 요구 사항을 이제 시스템에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9번째로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을 이제 명세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0번은 이제 구현하는 단계고요. 12는 설치 시운전, 13은 전체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밸리데이션 확인하는, 14는 전체 운영 유지 보수. 이거는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기간의 안전에 대한 것이겠죠. 운영이니까. 마지막 제품 수명이 다해서 분해 폐기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제품 라이프 스터디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 구현을 조금 살펴보면 여긴 시스템이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게 세부적인 또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을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한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명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시스템을 나중에 개발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시스템 설계랑 개발하는 단계, 시스템 통합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안전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508 소프트웨어 안전 수명 주기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확인할 계획을 하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을 하고, 네 번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밸리데이션 확인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61508을 이제 요구사항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체 61508의 탑 요구사항을 61508은 Overall Safety Requirem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ISO 26162의 세이프티 골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이 도출이 되고요.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61508은 Safety Integrity Level이라고 해서 실 등급이 있거든요. 이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 등급에 따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시스테매틱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인테그리티로 나눠지고요. 각각 등급에 따라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스탠다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목적은 여러분 로봇, 제어 시스템, 기계류 안전에 관련된 또 많은 이제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제품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 SPID는 로봇, 제어 시스템, 기계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산업용 로봇 관련한 컨설팅인데요. 로봇 관련한 위험성 평가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설계에 대한 면도 컨설팅 해드립니다. 저희는 기존에 철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각종 도메인에 이미 안전 컨설팅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로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레벨의 세부적인 레벨까지도 안전 설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또 때에 따라 어떤 고객은 해외에 제품을 팔기 위해 튜브 글로벌 인증과 같은 국제 인증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 이미 설치된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가이드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로봇이 아닌 일반 기계들도 있잖아요. 앞서 얘기 드린 뭐 공합 시스템, 유압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만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전기 전자 시스템. 이것은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반도체 레벨까지 다 포함하고요. 아니면 큰 제어 시스템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 설계, 검증, 국제 인증, 교육, 그리고 현장 안전 진단 및 가이드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자료나 또 여러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첫 장이나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회사 연락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